요즘 어떤 일들이 많냐면 남편들이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나가. 그럼 해외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여자와 불능하는 거야. 문제는 그 여자가 또 한국에 와.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아내들이 참 애매해요. 상간 소송하기에는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여자하고 대화도 안 돼. 여자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아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택배 기사님과 불륜을 저지른. 저는 부부 상담을 하기 전에 원래는 청소년 상담을 했었어요.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럼 부모는 왜 마음이 힘들까? 부부 관계가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부들이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걸 알았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만 진행하진 않고 부부 관계 학교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마음이 후회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화를 내? 그렇지만 부부관계는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시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상담이나 교육을 다 진행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혼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올 때는 이혼 말고 답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상담과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간혹에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네 도저히 소화하기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할 때는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결혼 전에 내가 자유롭고 편했던 환경으로 되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 심리 상태가요, 행복하게 결혼을 시작했어.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슉 하고 떨어지거든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혼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 행복감이 결혼 전과는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는 또 않습니다.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원래 나의 상태로 갈 수도 없죠. 결혼하면서 있었던 많은 감정의 상처라든가 아픔들을 고스란히 안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어려움을 느끼거나 현재 삶에서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의 관계는 끝났는데 엄마 아빠의 상황까지 종료되지는 않거든요. 주 양육자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한 명이 데리러 와요. 그 사이에서 오는 아이들의 불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불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안 돼? 왜 아빠는 항상 나는 없이 만나야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감정이 아픈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혼을 했는데 내 욕심 챙기자고 나 힘들다고 아이들한테 너무 고통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엄청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 없이 이혼한 경우도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이혼을 해서 내가 다시 재혼 시장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 찾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힘들었는데 내가 이것만 좀 조절해보면 더 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막연한 후회감이 남기도 합니다. 아내가 부동산 재테크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직장은 다니지 않았지만 남편의 직장 대출 이런 것들로 부동산을 엄청 불려놓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 불려놓은 재산을 남편하고 나눠야 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법에서는 몇 년 이상 살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남편의 기여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매우 배 아파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법적으로 싸우면서 이혼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죠. 이혼이 합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전쟁을 치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재혼 커플을 상담을 하다 보면
보면요, 이 친구들에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재혼해서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첫 번째 결혼했을 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 이혼은 누구나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결혼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은 힘들다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죠. 솔직히요, 참는 거는 저도 어렵습니다. 참는 거를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30대에 결혼하면 최소 50년, 60년, 70년을 함께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감정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거든요. 근데 막상 사랑하지만 이거 못 참겠어, 사랑하지만 이거 못 견디겠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랑도 식어가는 걸 느끼게 되죠.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하고 싶겠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나? 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 내가 이 결혼 생활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핵심 문제였는지, 정말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이혼이 제 3자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제 상담 사례는 아니고요, 지인의 사례인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하지 않는다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아들을 괴롭혔어요. 헤어지라고. 결혼하기 전부터 말렸지만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 1년 동안 아내를 너무 괴롭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포기할 수도 없으니 그냥 이혼하자, 널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도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때요? 다시 재혼해라, 누군가를 만나라, 네 정도의 직업에 네 같은 인물에 왜 혼자 사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다시는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차라리 엄마하고 좀 곁을 두고 아내를 지킬 걸 하는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의 사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로 이혼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매우 큽니다.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전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었어. 재혼을 했고 이 남편은 술 주정도 없고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지만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까지 아내가 통제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전에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당신이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 술 안 마셔, 난 술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 남편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해요. 소주 몇 병씩 먹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맥주 한두 잔 정도를 먹으면서 약간 즐기는 정도의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막는 아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저한테 상담 온 케이스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는 건데 그걸 극도로 스트레스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 결혼 전에 내가 당신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남자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트라우마로 기억하지 않고 과거로 흘러보내고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경험과 환경들,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걸 새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아내하고 아이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 작은 오피스텔을 해가지고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잘 있겠거니 어차피 주말에 올라오니까 그 오피스텔을 가보지 않은 거죠. 어느 날 문득 느낌이 좋지 않아서 남편의 오피스텔을 급방문했는데 남편의 물건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여자의 정체는 무려 내 회사 동료. 요즘 어떤 일들이 많냐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해외를 좀 많이 나가잖아요. 남편들이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나가. 그럼 해외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여자와 불륜을 하는 거야. 문제는 그 여자가 또 한국에 와 외국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아내들이 참 애매해요. 상간 소송하기에는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여자하고 대화도 안 돼. 이도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아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택배기사님과 불륜을 저지른, 최근에 또 상담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같이 한 선생님한테 PT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하고 또 불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 많잖아요. 그 PT 선생님이 그 아파트에 안 살아도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원들을 관리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상간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아파트에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륜남은 여기 회원이 많으니까 합의를 보고 이 아파트에는 있게 해달라.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부관계가 너무 고민이다.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대체 우리가 왜 싸우는지 너무 고민이라면 상담을 좀 오시기 전에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부부 문제는 어떤 게 문제였구나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 책을 읽었는데도 도저히 우리 부부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부 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